네, 밤사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나연, 최유리 외신캐스터 두 분이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옵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였는데 그 상승폭이 바로 반감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이슈들이 있었죠. 이나연 캐스터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소비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중단 소식과 맞물리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2% 상승하면서 18,039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0.11% 가장 작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5,081레벨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0.17%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2,108레벨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하루 동안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어제 그리스 협상 타결 기대감에 시장이 크게 상승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무려 장중에 100포인트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브뤼셀에서 IMF와 그리스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개장 전 발표된 소매 판매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그리스와 IMF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상승폭 절반 정도를 반납하며 마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의 가장 큰 호재를 꼽으라면 바로 소매 판매 호조입니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2% 증가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1.1% 증가를 상회를 했고요. 또한 4월 소매 판매 역시 보합에서 0.2% 증가로 상향 조정되면서 3개월 연속 소매 판매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4주 연속 30만 건을 하회하면서 시장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외신 기사 하나 살펴보고 가시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대기업들이 무려 1조 8,20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는 대략 1,008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전년 기준 현금 보유액이 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 전체 자산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상위 1% 기업에 현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들의 채무가 그동안 페드의 저금리 정책으로 기업들이 더 많은 빚을 빌려가면서 무려 현금 보유량의 6배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유동성 위기가 나머지 99% 기업에 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관련해서 중국 증시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그 IMF 쪽의 협상단이 철수를 해서 워싱턴 DC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IMF 쪽에서 왜 그랬는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 최유리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IMF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서 협상단을 철수시켰습니다. 이 IMF 대변인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는데 이 관련 내용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There are major differences between us in most key areas.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narrowing these differences recently, and thus we are well away from an agreement. Let me add that, as our managing director has said many times, the IMF never leaves the table. We remain engaged. But the ball is very much in Greece's court right now, and I understand the Greek authorities are preparing some further proposals. So that's kind of the status of where we are. 네, IMF 대변인은 그리스가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으면 협상을 다시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같은 날 독일, 프랑스와 가진 3자 회담이 잘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구제금융 협상에서 IMF와 유럽 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그 외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먼저 이 업종별 특징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S&P 500 섹터별 흐름 살펴보시죠. 이날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했습니다. 유틸리티주, 헬스주, 그리고 산업주까지 모두 상승권을 그렸고요. 하지만 에너지주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0.4%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로 이제 넘어가 보시죠. 유럽도 뉴욕 증시와 비슷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6% 상승하면서 11,332레벨대에서 마감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가 0.7% 상승하면서 4,971포인트. 그리스 지수는 이날 8%대 급등했습니다. 82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날 달러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리스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39% 상승하면서 95레벨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러한 달러 강세에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I가 1% 내린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소비 지표까지 호조를 보이면서 다음 주 FOMC 성명서 문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SNS 확인해 봅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도 보이고요. 좀 시장 어느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네, 오늘 SNS에는 이 5월 소매 판매가 나온 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우선 소매 판매는 저유가, 젊은 층 소비 증가로 1.2% 상승했는데요. 결과가 나온 후 리얼타임 이코노믹스는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트윗했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분기 GDP는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분기 실제 GDP 발표치가 0.7% 감소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 외 유가는 이번 달 58달러 선으로 예상했고 연말에는 61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실업률은 5.4%로 전망했습니다. 또 66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요. 결과를 보면 노란색 칸, 즉 9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전문가 비중은 증가했지만 또 동시에 12월 금리 인상 예상 비중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또 전문가들 대부분이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기기 관련 소식입니다. 인베스터닷컴이 소비자들이 스마트워치에 큰 감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올해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이 133% 증가했습니다. 올해 애플워치를 필두로 국내 삼성 그리고 LG까지 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체크해주는 핏빛 같은 웨어러블 기기보다 이 스마트워치 판매량이 훨씬 낮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수요 감소로 애플워치 판매량 전망치를 이번 분기에 20에서 30%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신저 앱 소식입니다. 포브스지가 네이버 라인과 미국의 위챗 같은 메신저 앱이 사용자 증가가 하고 있지만 수익성 향상은 의문이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트래픽은 늘고 있지만 수익과 직결되지 않아서 수익을 내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선 아시아권 메신저는 초반에는 광고로 수익을 거뒀지만 이 클릭 수가 적어서 수익이 많이 줄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카카오톡과 라인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했는데요. 라인의 수익 20%는 스티커 판매, 60%는 메신저와 연동된 게임에서 나온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A2P, 애플리케이션 투 퍼슨, 즉 애플리케이션 자체와 사람이 대화하는 기능을 추가한 메신저도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메신저 앱들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다각화해야만 살아남는다고 봤습니다. 네, 제품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읽어야 될 부분인데요. 오늘 정리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도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